단톡방 스터디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효정 학생 처음 왔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 창작학부에 재학 중인 24살 성효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부터 한번 공개해 볼까요? 특별한 게 떠오르지 않아서 네. MC 두 분께 네. 꿀밤 맞기. 꿀밤 받게요. 네. 꿀밤.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네. 오, 오늘은 1분 일지. 유실 학생이 네. 도착했네요.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 시안쌤은 처음이니까 힌트 많이 주세요. 처음이니까 네. 간보기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네. 책 제목으로 본 적이 있어서입니다. 오, 그래요. 굉장히 처음부터 실력자인 친구가 나타나서 신기하네요. 정답 대단하네. 바로 한번 맞죠? 오, 굉장한 책이 실력자입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실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죽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관장하는 지파로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쓰러져서 잃을 사람을. 근데 그 당시에 좀 천시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 하나가 오히려 그 사람을 구조해줘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서 이젠 법제적으로요. 도덕적으로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구조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처벌을 받는 법을 아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시행을 했고요. 많은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말하자면 근데 그 지나쳤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직 논란은 좀 많지만 네. 근데 프랑스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게요. 일반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사면서 점원의 친절도, 외모, 판매 기술, 사업장의 분위기 등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일까요? 알 것 같아요? 네. 오, 굉장한 실력자. 제가 저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맞을까요? 어떤 오. 브랜드요? 미술관에서 이제 우와. 도슨트 평가하는데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 신청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 정답입니다. 오, 대단해요. 힌트 없이 이렇게. 힌트가 없이도 이렇게 잘 맞출 수 있다니. 아, 예. 이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미스테리 쇼퍼는 이렇게 손님을 가장해서 그 기업의 서비스라는 게 이걸 평가를 하는 건데요. 미국은 이런 업체가 따로 있어요. 네. 이걸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는데 다만 이제 사실은 그 직원의 평가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나의 평가 때문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항상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이걸 갖다가 그렇게 자른다거나 이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경매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뭐 맨체스터와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싸우면 네. 우리가 네. 맨체스터 더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무리뉴가 있었던 기업 그 축구팀과 지금 있는 축구팀이 싸우면 무리뉴 더비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뭐 또 예를 들어서 LG와 두산의 경기 하면은 뭐 잠실 더비 막 이렇게도 네, 쓰고. 그렇죠. 네, 지하철 더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알 것 같아요? 세 글자? 아니에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으로 네 글자. 세 글자로 그냥 복수형이 아닌 것도 있죠. 아, 그렇죠.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소더비스입니다. 소더비스? 소더비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소더비는 스나즈나. 뭐예요? 네, 소더비는 뭐예요? 소더비? 사람 이름이에요. 아, 사람 네, 이름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더비즈가 1744년 서점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서점에서 고서적을 파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시작한 사무엘 베이커라는 사람으로 수더비랑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조카인 존 수더비가 이것을 인수를 한 다음에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런 처음엔 고서적 경매였다가 점점 미술품 같은 거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경매 전문 업체로 성장해 있죠. 오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공산주의의 물결을 뜻하는 레드 타이드와 대비되는 말인데요. 네. 레드가 공산주의 또는 급진 좌익을 상징하는 반면 레드보다 밝은 톤인 땡땡은 온건 좌익을 뜻합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어떤 컬러예요, 그러니까. 레드보다 밝은 톤인데 누구죠?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자, 5초 간 주세요. 정답은 네. 핑크. 핑크. 입니다. 핑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1999년 이후로 그러니까 남미의 12개 나라 중에 2개 나라를 빼고 10개가 온건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석유가 고수익이 되고요. 근데 석유를 팔아서 이렇게 하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들이 석유 값이 꽤 올라가니까 네.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들을 온건 좌파가 국민한테 푸는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또 의심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잡게 되는데 최근에 석유값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끊어지면서 그 정책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저 온건 좌파들이 점점 전부 다 이제 다시 재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그 우파들한테 밀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그 핑크 타이드, 그러니까 급진 좌파가 아니라 온건 좌파가 잡았던 건 핑크 타이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 저유가 기조 때문에 핑크 타이드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무슨 죄일까요?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 말.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참 많이 나오죠, 진짜.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정답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야, 힌트 없이 이렇게 거의 다 맞춘 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무고죄는 이제 죄가 없는데 이게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하기로 한 게 무고죄고요. 최근에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 그 연예인이라는 어떤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고죄를 딱 했을 때 사실은 일반인들이라면 그 넘어갈 수 있는데 연예인들은 그게 무고죄가 되면은 어쨌든 이게 이름이 이런 식으로 연루가 되면 이미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무고죄로 좀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벼우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식 문제도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어우, 만점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실력자가 나타났네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사실 시사상식이 정말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좀 최근에 이슈가 된 것들을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힌트와 더불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진짜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그냥 어른스러운 친구 들어서 다행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유난히 연예계에서 성폭력 신고 그리고 무혐의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재환 씨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일단은 누구의 편을 드는 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각각의 잘잘못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 유명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었습니다. 네. 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네. 요즘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효정 학생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 고소를 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엄청 억울할 것 같고요. 그쵸, 그쵸. 네.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정말 받을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남자 연예인을 상대로 성폭력 혐의로 신고를 하고 또 그것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곧 밝혀질 일인데 그런 허위 사실 신고가 계속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들의 원조격이 바로 저분이잖아요.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시는 분. 그거부터 시작해도 계속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치명타죠. 치명타여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줄 수 있을 법도 한데 최근에 연예인들이 오히려 딱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휘둘리면 계속 휘둘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그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의 거의 모든 것은 합의금이라든가 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죠? 네, 첫 번째는 바로 네. 성범죄 허점 파고드는 무고의 유혹이라는 기사인데요. 처음에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최근 추세를 역이용해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고죄 관련 형법 156조는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년 이하의 징역해가지고 10년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처벌이 약한 점이 꼽힌다는 건데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06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리고 벌금형이 134명이고요. 반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0명 정도였어요. 네. 10%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죄를 일단 지르고 본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보급과 SNS 등의 발달로 어떤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것도 무고죄 확산에 일조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의혹이 있고 얘기가 되는 순간 이미 쫙 퍼져서 사실화돼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고죄를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도 이렇게 부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까요? 네, 갈수록 낮아지는 무고죄 기소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무고죄가 재판까지 가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요. 2012년에 25.5%였다가 점점 내려가서요. 2016년에는 2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무고 사건 접수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무고죄 기술은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고소를 하는 일반인들의 혼선과 검찰의 태도 모두가 이런 것들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일단 무고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죄가 성립하는 요건 자체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경우에 무고죄가 되고 언제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고죄라는 걸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젠 되고 언젠 안 되고가 자기가 명확히 알면 아, 이런 해봤자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내 고소가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른 채 이제 무고죄가 있다 이런 것만 아니까 그냥 고소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만 아니까 좀 어설프게 고소하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네. 또 검찰이 소극적으로 이거에 임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밝혀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법정에 갈 만한 사건, 가지 않은 사건 모두를 가려내기 위해 사법기관의 역량 강화와 양형 상향 등의 검찰 필수성을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말하자면 이걸 어차피 밝혀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아예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지 그나마 이 무고죄를 밝혀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 우리 효정 학생 어떻게 봤나요? 일단 네. 제가 가장
무고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한 점이 꼽힌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네. 중학교 때 항상 뭐 법에 뭐 한목적서 이런 것처럼 법의 기능을 배우는데 법이 이제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된다면 이런 법의 권위마저 낮아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좀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런 건 법학과 나오신 재환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 오히려 네. 취준생들에게 더 네, 좋은 알겠습니다. 예, 예. 아시는데 일부러 그럼요. 양보하시는 거죠? 다 알죠. 헌법 모두 다 외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일단 첫 번째는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을 받을 만한 범죄에 해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내 뒷담화 하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당연한 양형이죠. 형사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일 때고요. 네. 또 하나가 이게 재밌는 건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요, 신고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는 무고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인데 스스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사실이야라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고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무고죄가 또 밝혀내기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크다고 해서 파파라치까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너무나 몸조심하는 그런 거여서 네. 지금 그 저녁 만남 자체도 없어지고요. 네. 이게 계속 가려는 보장은 없죠. 점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남파라치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 파파라치 플러스 김영란법. 그렇죠, 그렇죠. 김영란법을 고발하는 남파라치들이 이제 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고소하고 보자, 고발하고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무분별한 신고에 무고죄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허위 사실로 고소당한 사람의 고통에 비해서 이 무고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강화가 무고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리서치 업체가 조사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한 1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고죄 처벌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응답자의 78% 정도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강화해야 되냐 물어봤더니요. 무고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이다. 네. 또 그런 것들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의 78%, 80%인 거잖아요. 그 네. 정도가 10명 중 8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 15% 정도는요. 무고죄 처벌이 심해지면 고소를 당한 상대방의 증거 불충분을 방패로 내세워 맞고소를 남발할 것이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피해 호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런 것들은 강화되면 안 된다라고 그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일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좀 줄여야 될 이 형량을 처벌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블랙 컨슈머가 일종의 좀 무고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로 인한 피해자도 좀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블랙 컨슈머가 이제 영어라면 네. 한국말로는 진상이라든가 고객 중에서도 이제 가짜로 그쵸.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83.4%의 기업이 블랙 컨슈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절반은 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판매 감소까지 실제로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83에서 반이니까 한 40% 정도가 네. 없는 얘기 때문에 판매가 감소됐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로 그 얘기했듯이 무고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소비자에 의해 문제가 거론되면 진위 여부를 떠나 기업 자체가 이미지 타격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 개인이 싸우면 사람들은 항상 그 소비자 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드는 거죠.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타격을 우려해서 좀 대응에 소극적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블랙 컨슈머들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담 조직이 구성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업 등에서도 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네.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블랙 컨슈머에 의해 손상된 기업 혹은 제품의 이미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효정 학생 답해 볼까요? 네. 먼저 블랙 컨슈머 대응에 어물쩍 넘어갈 경우 제2차, 제3차의 잠재적 블랙 컨슈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와 같이 법적 조치를 해야 이후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를 통한 정부의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해당 안내문을 각 매장에 비치하는 등 고객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야 기업의 이미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 컨슈머는 고객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혹은 이제 정당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효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를 봤을 때 믿어져요? 기업이 우리 제품 사실 좋아 이렇게 기사를 내면 믿어져요? 사실 그 무고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해당 사실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요즘은 소비자들도 똑똑하게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우리가 제품을 팔고 상품을 파는데 그 상품이 이미 그런 과정에서 흐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관계가 전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그게 싹 지나가 버린 유행이 돼 버리니까 당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SNS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신문이랑 같은 거죠. SNS에 당연히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SNS 우리 물건 좋다라고 쓰는 거지 거기서는 사실은 억울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물건 좋다라고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올라온다고 해서 더 믿어진다.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대답하실 건 없어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유행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T 면접으로 거의 모든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PT 면접이라는 게 네네. 문제 해결력인데 네. 블랙 컨슈머에서 우리 제품이 지금 이미지가 손상돼 있다. 네. 라는 문제를 준 다음에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답은 없죠. 이게 잘 되면은 우리 이미 스카우트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네. 그냥 툭 SNS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SNS라는 게 굉장히 무슨 만능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즘 취준생들이 많이 휘두르는데요.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 SNS를 뭐 활용한다 이러는데 기업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에 가서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여기서 하는 걸 다 믿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러시겠죠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이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SNS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SNS를 활용한다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아주 이렇게 짜잘하게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짜잘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참신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일단 이렇게 처음 대답을 해봤는데 구체적이고 또 이제 좀 기업이 원하는 출제 의도로 파악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 두 분 MC한테 자꾸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 너무 쉬워요. 네, 저희 뜻은 아닙니다. 법학 말입니까? 오늘 재현 씨 답변 기대되는데요. 물어봅니다, 진짜. 네. 재한 씨, 그러면 네. 법학과 입장에서 무고죄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법정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이 도덕적인 선 내에서의 그 법정 형량까지는 아니고 도덕적인 선 내에서의 형량은 같게 봅니다. 피해자가 어떤 이제 형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해자의 그 무고죄를 이제 접한 이 상대 너무 어려운데요, 내 법학과, 전공인데 네, 법학과, 네. 말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이 피해자한테 이제 무고죄를 신청을 뭐라고 그러죠? 뭘까요? 무고죄를 그 소송 고소. 아니, 법학과 지금 고소라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무고죄 받으면 예를 들면 피해자가 10년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무고죄로 이게 다시 나면 똑같이 그 10년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아, 그러니까 예. 고소를 했을 때 맞아요. 그 그 말이에요. 고소가 적용되면 그렇죠. 10년형인데 그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아니, 그럼 그러니까 10년형을 나한테 그대로 부로. 받아야 된다라고 도덕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잘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형이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정도가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킨 자한테는 똑같이 명예를 손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무고죄 명단을 공개를 하는 거죠. 오. 네, 이 허언증,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무고죄를 시도하려는 자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게 요즘에 그 솔비 씨가 예. 로마 공주 컨셉으로 네. 활동을 하잖아요. 네. 지금 방금 고대 로마에서 통용되던 법을 지금 실제로 네,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이. 같은 정도의 해를 입히는 보복이거든요. 네. 동해보복법. 그럼 제가 로마 공주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아니, 있으니까 아테네 공주 정도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효정아 쌤은요? 저도 지금 나와 있는 무고죄 형량이나 이제 벌금에 대해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실형을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 형량을 좀 높여서 실제적으로 형량을 좀 높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온유 학생, 무고죄의 형량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무고로 인해 한 사람에게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정한 것이 적절하다. 태희 학생, 피해자가 받을 뻔한 형량의 절반. 한국은 무고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무고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량을 크게 늘려 피해자가 받을 뻔한 형량의 절반은 받을 필요가 있다. 유실 학생, 범죄자로서 낙인 찍히는 것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 시 반드시 처벌이 되는 법으로 개정한다. 10년 이하의 상한선보다는 2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예, 일단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효정 학생. 저는 여기서 김유실 학생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네.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좀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상한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사실 이 질문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떤 그 결과를 내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유를 좀 설정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러하니까 저는 뭐 3년형입니다. 이러하니까 벌금입니다. 이런 식인데 사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맞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유가 이제 좀 많이 드러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실 학생을 뽑을 건데요. 그게 뭐 2년 이상은 하한선 이런 그 의견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뭐 그 앞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법, 낙인 찍히는 것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유를 댄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새로운 좀 제안했다는 측면에서는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최근 무고가 급증하는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무고죄라는 것이 나랑 무관한 건 아닌가. 뭐 연예인들이랑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여기 보시면 또 블랙 컨슈머랑 연관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지 네. 우리가 취업 준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이라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 몰라라 이건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 취업과 연관돼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생각하시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게 오늘의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 오늘 어땠어요? 저 이제 가볍게만 항상 뉴스 기사 보고 넘기곤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실제로 대답도 해보고 퀴즈도 맞춰보면서 좀 많이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